혹시 관객은 그냥 수동적으로 보기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바로 그 생각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그저 바라보는 행위 속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지 같이 한번 탐구해 보시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깊게 해볼게요. 보통 예술 작품 앞에 서면 뭔가 교훈이나 감동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모든 해석과 감상의 주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시선 자체가 이미 하나의 창조적인 행위라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먼저 오래된 문제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수세기 동안이나 우리 머릿속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가 말하는 관객의 역설이라는 겁니다. 옛날부터 관객은 좀 억울한 비난을 받아왔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보는 건 아는 것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관객은 무대 위에서 보이는 겉모습만 볼 뿐,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현실이나 만드는 과정은 전혀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죠. 둘째, 보는 건 행동하는 것과 반대라는 겁니다.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으니 당연히 수동적이고 세상을 바꿀 어떤 힘도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됐어요. 무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까지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플라톤한테 극장은 거의 무지를 퍼뜨리는 기계 같은 거였어요. 사람들한테 환상을 보여주고 수동적인 상태에 머무르게 하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위험한 곳이라고까지 생각했죠. 자, 그럼 예술가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수동적인 관객이라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근데 이게 재밌는데 그 해결책들이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브레이트의 서사극이나 아르토의 잔혹극 같은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어요. 목표는 아주 명확했죠. 저기 무대랑 여기 객석,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을 직접 참여하는 능동적인 존재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랑시에르는 이걸 우매하게 만드는 스승의 논리라고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스승, 그러니까 예술가는 학생, 즉 관객이 무지하다고 가정해요. 그리고 그 무지를 채워주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는 불평등한 관계를 계속해서 확인시켜 줄 뿐이에요. 결국 거리를 좁히려고 할수록 거리가 더 멀어지는 이상한 역설이 생기는 거죠. 랑시에르가 이 과정을 부르는 말이 바로 우매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너는 무능하니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시작하는 순간 이미 그 불평등이 현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예언처럼요. 스승은 학생에게 지식보다도 너는 스스로 알 수 없어 라는 무능력을 먼저 가르치게 되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는 거예요. 혹시 문제가 관객한테 있는 게 아니었다면요. 우리가 관객을 고쳐야 할 존재로 본 것, 그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랑시에르가 아주 흥미로운 대안을 하나 꺼내듭니다. 무지한 스승이라는 건데요. 이건 조제프 자코토라는 실제 인물 이야기에서 가져온 비유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적 회방이라는 건 누가 누구한테 새로운 지식을 막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와, 우리 모두 원래 동등한 지적 능력이 있었네? 이걸 그냥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진 관찰하고 비교하고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보는 그 능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게 예술에 정말 딱 들어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예술 작품은 작가가 관객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작가와 관객, 그 사이에 떡하니 놓여있는 제3의 무언가 같은 거죠. 책처럼요. 작가도 관객도 누구도 그 의미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일방적인 가르침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새로운 시각으로 봤을 때 해방된 관객은 대체 뭘까요?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제로 뭘 하는지 들여다보죠. 랑시에르는 말해요. 관객이 되는 건 특별하거나 잘못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평범한 모습이라고요.
우린 언제나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보는 행위가 절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보는 걸 끊임없이 내 과거 경험, 내가 했던 말, 내가 꿨던 꿈이랑 연결시키고 있거든요. 아주 능동적으로요. 그러니까 핵심은 관객은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관찰하고 그중에서 자기한테 중요한 걸 골라내고 다른 거랑 비교해보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결국 관객은요, 예술가가 던져준 재료들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시를 쓰는 창조자나 다름없어요. 자신만의 이야기로 작품을 번역하는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자, 이 해방된 관객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정치라는 더 큰 판으로 한번 가져가 볼게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랑시에르가 말하는 정치는 그냥 내 생각이랑 내 생각이 달라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는 정치를 불화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기존의 질서, 그러니까 누가 말할 자격이 있고 누구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지 정해놓은 그 판 자체를 깨부수는 행위예요. 전에는 보이지도 않던 사람들을 보이게 만들고 그냥 시끄러운 소음 취급받던 목소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정치적인 예술은 어떤 메시지를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 세상을 보는 새로운 틀,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던 게 보이게 되고 소음이 의미 있는 말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대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의 범위를 넓혀주는 겁니다. 란시에르가 이걸 설명하려고 아주 재밌는 비교를 하는데요. 1970년대 예술가 마사 로슬러는요, 평화로운 미국 가정집 사진이랑 끔찍한 베트남 전쟁 사진을 막 뒤섞었어요. 전혀 다른 두 현실을 충돌시켜서 당신들의 안락함 뒤에는 이런 폭력이 있다고 고발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든 거죠. 그런데 2000년대 예술가 조세핀 맥세퍼는 좀 달라요. 반전 시위 장면이랑 길거리 쓰레기통을 같이 보여줘요. 이걸로 뭘 말하라는 걸까요? 저항이라는 행위도 결국 소비사회의 구경거리랑 똑같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비판은 더 이상 세상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어차피 다 똑같아 라는 우울한 확인이 되어버리고 그 비판마저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되는 거죠. 결국 모든 질문은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해방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힘을 깨닫고 사용하는 거죠. 다음에 극장이든 미술관이든 어딘가에서 관객이 될 때 이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구경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자신만의 시를 짓는 시인이고 이 세상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겠어요?